옥단춘전은 갈등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 편이다,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만 파악을 잘 하면은 아주 쉽게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평안감사 김진이야, 이혈용을 모르느냐? 이혈용의 대사입니다. 김진이에 대한 정보가 이혈용의 대사를 통해서 언급이 됩니다. 평안감사 김진이. 김진이는 평양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세 번 큰 소리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혈용이 크게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 즉 김진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장, 즉 지방관리를 불러서 자기 밑에 사람을 불러서 호통을 합니다. 어떻게 호통을 했겠습니까? 이혈용을 조지라고 호통을 했겠죠. 호장 수령 겁을 냅니다. 왜? 김진이가 여기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인데 화를 내니까. 여럿이서 달려들어 뺨도 치며 등도 밉니다. 이것은 호장들의 행동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혈용에 대한. 상투들어 부복하는 것은 호장 수령이 또는 호장이 이혈용이 아닌 김진희, 감사, 사또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김진희가 이혈용에게 말합니다. 너 이놈, 미친놈. 이 두 단어는 모두 이혈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이혈용에 대한 김진희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는 맹세를 저버렸습니다. 그는 이혈용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혈용, 어이 없어 하는 말. 어이가 없다라는 것은 이혈용의 내면입니다. 서술자가 이혈용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독자에게 모두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냐부터 한이 없다까지입니다. 내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었다. 이것은 과거 김진희에 대한 이혈용의 태도입니다. 친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통기 못하여 일삭이나 지나더니, 일삭을 우리가 보통 한 달이라고 합니다. 만나지 못한 것이 한 달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김진희는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이혈용을 문전박대했습니다. 가뜩이나 집이 망해서 돈도 없는 우리 이혈용이는 한 달 동안 친구를 기다리기만 하다 보니까 돈은 안 벌고 돈을 쓰기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노자가 떨어졌다. 기가를 견디지 못하여 전전걸식하고 다니다가, 이것이 지금 이혈용이 겪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했고요. 돈이 떨어졌고요. 배고픔과 갈증을 견디지 못해 걸식합니다. 거지처럼 밥을 먹습니다. 밥을 빌어서 구걸해서 먹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혈용이는 양반이다. 양반인 이혈용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혈용은 오늘날 김진희를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다. 지금 친구라고 두 번을 언급을 했는데, 김진희가 이혈용을 손절하려고 하자, 괄시하려고 하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다지 괄세하니, 오타는 아닙니다. 괄시, 무시하니, 대대친구 쓸데없고 결의 형제 쓸데없다. 지금 보면은 쓸데없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친구와 결의 형제는 지금 같은 맥락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의역을 하자면 너와 맺은 신의는, 신뢰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 쓸데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겠지요. 자신 같으면 이다지도 무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상황이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가장의 무게를 느낍니다. 전백, 적지 않은 돈을 주면은 부모 처자를 먹여 살리겠다. 내가 너에게 배신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이거 먹고 떨어지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생각하면은 진짜 좀 짜증나고 더럽고 치사한데 그래도 우리 집에 있는 분들은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돈 좀 줘라 라는 겁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겁니다. 약속을 어겼는데 나쁜 놈인데 저 나쁜 놈한테 부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성통곡합니다. 이 몹쓸 김진이야. 원망이 담겨있는 표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김진이에 대한 원망이 이현룡의 대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품전노수 없어 한양천리 어이가리 서리적인 어조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천은 수표현이고 과장이겠지요. 내가 돈이 없어서 한양, 서울, 우리 집에도 못 간다. 너무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이현룡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낸다라는 것은 등장인물의 심리겠죠? 이것을 서술자가 직접 전달해주고 있고요. 사또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호통합니다. 뭐다? 미친놈이로다. 미친놈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이현룡과 손절하겠다라는 김진희의 태도가 드러나는 단어이구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며 대동강 사공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이놈을 배에 싣고 강중에 던지어라. 이것을 우리는 살인청부라고 합니다. 살인교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사공들은 분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제 사회이고 평양에서 저 인간이 제일 높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진상을 부리는 이현룡이를 마음에 품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것이 누구다? 옥단춘입니다. 옥단춘이 난리를 치는 이현룡을 보니까 의복은 남루로 하나 돈이 없으나 얼굴이 비범합니다. 옥단춘은 얼빠에 금사빠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 그저 지나가는 남인데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감사에게 말합니다. 김진희에게 말합니다. 소녀, 제가 금시에 오한이 일어나며 만신이 고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거 우리가 담임쌤한테 많이 하는 말입니다. 쌤, 저 아파가지고 집에 좀 가면 안 될까요? 실제로 아픈 학생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의 목적은 뭐다? 이현룡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 김진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가라 하면서 보내줍니다. 쿨하게. 그러니까 옥단춘이 사공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돈을 줄 것이니 이 양반을 죽이지 말고 죽은 모양으로 모래 속에 은신하고 오라라고 시킵니다. 옥단춘은 재색을 겸비한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 기생입니다. 돈으로 뭐 합니까? 이현룡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사공들은 그저 김진희가 무서워서 명령에 따랐던 것뿐입니다. 아무리 사또 영이 지중한들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리요 하면서
돈을 받고 죽이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이혈용은 자신을 구해준 옥단춘과 연분을 맺습니다. 여기 보면 결의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의라는 게 의를 맹세하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진희는 이 의를 배반했죠. 훼손했죠. 자, 여기 보면은 옥단추는 이혈용과 연분을 맺었습니다. 이 연분이 의를 맹세한다 하는 것과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꼭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단추는 가진 게 돈뿐이라서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밥 먹여주죠, 옷 입혀주죠, 공부시켜주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줍니다. 놀랍게도 아까 처자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혈용은 이 시점에서 유부남이었습니다. 이게 일부 다처제의 사회이니까 가능한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전체 줄거리를 다 들었겠지만 이렇게 두 번째 부인임에도 높은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옥단춘이 이혈용과의 연분,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혈용은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됩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할 때 그 암행어사이고 저 감사도 조질 수 있는 그런 번세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혈용이는 이제 진이한테 배신당하고 사람을 잘 못 믿는 것 같습니다. 거짓골로 다시 김진희를 찾아갑니다. 사실 이전에 누구부터 찾아간다? 옥단춘부터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옥단춘은 연분을 지킨다. 오케이. 그래서 이쪽에 믿음 확인했다. 그러면은 김진희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전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 거야. 하지만 우리의 악역인 김진희는 어떻게 한다? 전마 왜 살아있지? 누가 살려달라고 했다고? 옥단춘이라고? 안 되겠다. 누구부터 조지자? 옥단춘부터 조지자. 그리고 하는 김에 누구도 이혈용도 같이 조지자 라고 김진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옥단춘이 일평생 그런 일을 안 보다가 오늘을 당하여 옥단춘은 재색을 겸비했다 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 좋은 말만 듣고 살았을 건데 저 사람을 죽여라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자기한테 화내는 사람도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누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막 죽일 거다 이러니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수족을 벌벌 떨며 그러니까 팔 다리를 모두 다 벌벌 떤다라는 겁니다. 지금 옥단춘이 겪고 있는 두려움을 행동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사또는 이혈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보시오 낭군님아 이것이 웬일이오 집 보라고 하였더니 귀신 들려 여기 왔소 삶에 들려 여기 왔소 내 집 재물 가졌으면 호의호식 지낼 것을 어찌하여 여기 와서 이 지경이 된단 말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눈치 없는 인간이 김진희 눈에 안 띄어야지 내가 잘해줄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만드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옥단춘이 정말 애절하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에고 낭군님아 어허이고 낭군님아 어찌하여 사잔 말인가 어떻게 살잔 말인가 죽을 목숨 살리어서 100년해로 언약하고 살잤더니 1년이 못 지나서 영별 죽음 한단 말과 자, 이 부분에 보시면은 100년해로와 1년이 못 지나서를 좀 비교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분을 맺었어요.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고 싶었어요. 수표현입니다. 과장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다? 연분을 맺은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 영원히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옥단추는 굉장히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또 에구 난구님아 야속하오 난구님아 나는 지금 죽더라도 원통할 것 없건만은 또 뭐가 나오느냐. 난구님은 대장부로 생겨나서 공명 한번 못 해보고, 여기 보면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진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너는 한 번도 잘 나간 적이 없잖냐. 황천객이 된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옥단추는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도 누구를 걱정해주고 있다? 이혈용이를 걱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통하고 가련하다 난군 팔자 내 팔자가 전생 무슨 죄목으로 이다지도 이다지 험하기도 험하도다. 사주 팔자 이러하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지금 끝까지 다 읽었는데 지금 무엇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있습니까? 운명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운명론적인 인생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다시 보면은 지금 옥단추는 백년해로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또 이혈용이 잘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러한 것이 운명임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있게 얘기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청유형 문장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이다도 청유형 문장입니다. 의지를 드러내는 청유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죽어도 후세에 다시 만나 미진한 우리 정을 백년해로 살아보사이다 해서 지금 이 사이다, 살자 모두 이혈용에게 하는 말인데, 변함없는 사랑을, 죽어서도 이어지는 사랑을 약속하는 말이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니마 서방니마 어찌하여 살잔 말인가. 아무리 원통하여 후세에 서로 만나 살자 한들 죽어지면 허사로다. 죽으면 말짱 꽝이다. 죽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행복하고 싶다. 네가 잘 되는 거 보고 싶다. 죽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수히 통곡하니 네 아니 서러워하면 네 아니 불상타하리요. 이 부분이 서술자가 옥단춘의 행동을 평가하는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옥단춘의 행동을 서술자가 평가하는 부분. 이에 대해 이혈용은 울지 마라. 네 울음 한마디 내 간장 다 녹는다. 간장이 녹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슬프고 애달프고 아프다라는 것인데,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과장해서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죽고 내 살거든 내 원수 내가 갚고, 내 죽고 내 살거든 내 원수 내 갚으마 라고 당부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이혈용과 김진희가 맺었던 약속과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잘 되면 네가 나를 먼저 끌어주고, 내가 먼저 잘 되면 내가 너를 끌어줄게. 비슷한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혈용은 지금 옥단춘이 자신과의 신의를 지키고 있는 것을 옆에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옥단춘 마음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뒤에 보면 더 안 좋아요. 근데 내가 솔직히 이혈용이면은 이 시점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난 이렇게 상대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지만 좀 내가 옥단춘이면은 진짜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여기 순사또는 김진희를 가리킵니다. 순사또 분부하되 사공을 호령하니 저 연놈, 자 옥단춘과 이혈용을 가리킵니다. 한 배에 싣고 내보는데 대동강 깊은 물에 던지어라. 무슨 수장시키는 거를 좋아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이쯤 되면은. 해서 또 사공들에게 시킵니다. 뭐 해라? 물에 빠뜨려 죽여라. 사공이 영을 듣고 물러 나오니 또다시 영을 놓아. 여기서 말하는 영이 명령입니다. 지금 순사또가 김진희가 명령을 또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죽이라였는데 두 번째 좀 더 세부 항목이 추가됩니다. 무엇일까요? 북소리 3번 들리거든 연놈을 한 대 죽이어라. 이 북소리 3번이라는 거,
좀 긴장감을 유발하는, 마음을 쫄깃쫄깃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죠? 쌤은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냥 엎드려 뻗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 뻗쳐 하고 있으면 오는 겁니다. 누가? 매를 가지신 그분이. 근데 내만 맞는 게 아니고 여럿이 같이 맞으면 그게 진짜 힘들어요. 왜? 언제 때릴지 모르거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엎드려 뻗쳐 하고 있는데 한 명씩 죽어나가. 근데 계속 때리는 게 아니고 때리고 말하고 또 때리고 말하고 언제 때릴지를 몰라. 그냥 계속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한 대 빡 하고 맞는 거죠. 차라리 빨리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소리 3번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김진이가 죽기 직전까지 이혈룡과 옥단춘을 괴롭히려고 만든 일종의 장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독자들도 되게 긴장하게 되겠죠. 북 3번 울리면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런 거죠. 형리놈을 또다시 호령하니 형리 엎디어 아르되. 호장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형리도 그냥 지방관리고 김진이의 수하다, 부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또 우리 형리는 이렇게 또 아부를 잘합니다. 과연 사또전에 죽여 마땅하오니 사또를 속였으니까 전마들 다 죽여서 마땅합니다. 일후 거행 보호소서. 이제 당신의 말대로 하는 것을 보시옵소서라고 이제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손가락을 비비면서 손바닥을 비비면서 이렇게 아부를 하는 거죠. 이때 어사또 사공에게 끌려 배에 잡혀 오를 적에 탄식하며 하는 말이 연결을 해놓았는데 처음에 김진이가 죽이려고 했을 때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붕우유신 쓸데없고 결의 형제 쓸데없다. 결의 형제 아까 전에 나왔던 말인데 붕우유신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오륜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붕우유신이라는 건 친구들 간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오륜의 말입니다. 어쨌든 믿음이 쓸데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날 또 배신해? 이런 말이죠. 이전에 너와 나 사생동거 하자고 태산같이 맺은 언약 철석같이 믿었더니 사생동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아까 전에 누가 했습니까? 그죠? 옥단춘이 이혈룡에게 했잖아요. 이 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사실 이 말이 처음에는 누구한테 했던 말이다? 김진희와 이혈룡이 했던 말이다. 근데 이렇게 태산같이 맺은 언약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살기는 고사하고 죽이기를 일삼으니 지금 죽이기를 일삼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몇 번 죽이려고 했어요? 2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무심하고 야속하다. 누구에 대한 원망이다? 김진희에 대한 원망이다. 오륜을 박대하고 박대한다라는 건 나쁘게 대한다는 뜻이고 오륜을 지키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붕우유신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붕우유신을 지키지 않고 결의형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앙급자손 하나니라. 이거는 굉장히 큰 저주입니다. 화가 자손에게 미칠 것이다 라는 저주예요. 니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니 새끼들도 다 망할 거야. 다 니가 오륜을 박대했기 때문이야. 니가 붕우유신을 어겼기 때문이야. 이 나쁜 놈아 하는 겁니다. 대동강 맑고 맑은 물 바라보며 대송통곡하여 왈. 계속 대동강이 나오는데 이 대동강변이 이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이다. 이 사건, 이 장면의 공간적인 배경이다 라는 거 하나 캐치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대동강 맑은 물아, 날과 무슨 원수 있어 한 번 죽기 어려운데 2번이나 죽으라고 이 모양을 시키느냐. 참말로 죽게 되면 가련하고 원통하다. 지금 보면은 대동강 물한테 하는 말입니다. 쌤이 자연을 제재로 하고 있는 작품들 할 때 얘기했습니다. 이거 좀 사실 좀 제정신 아니에요. 자연한테 지금 뭘 부여하고 있습니까? 인격을 부여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의 내용이 조금 웃깁니다. 2번 죽으라고 이 모양을 시키느냐. 아까도 살펴봤듯이 김진희가 얘를 대동강 물에 2번이나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옥단춘이 살려줘서 진짜 산 거고 2번째는 지금인데 이거 솔직히 기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어사출도요 하면은 끝이거든요.
사실 어사 출도야 하면 끝이야.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부하들 막 나와가지고 이현룡이가 이제 어사인 거 드러내고 그럼 김진이 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막 원통하다라면서 거의 뭐 거짓말이죠. 이것도 사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면서 아 저거 내가 나중에 조져야지 하고 다짐하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만이다. 거짓이다. 얘는 참말로 죽을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또 눈치가 없는 또 우리 착한 우리 옥단춘이는 어떻게 합니까? 어사또의 손을 부여잡고 만경창파 바라보며 애통하면서 말합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서술자가 바로 얘기해주고 있고요. 만경창파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동강물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통하고 가련하다. 여기는 가련하고 원통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네요. 정서가 같습니다. 무제한 우리 목숨 천명을 못다 살고 어복 중에 혼이 되니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 중에 혼이 된다. 물고기한테 먹히게 생겼다라는 거죠. 이 안이 원통할까? 명천은 감동하와 무제한 이 인생 제발 덕분 살려주고 뭐 신이시여 살려주세요 뭐 이런 의미입니다. 밝은 하늘은 우리가 죄가 없는 걸 아시고 감동해서 죄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하늘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통곡한다. 지금 보면은 옥단춘이는 죽게 생겼어요. 얘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물론 유부남이지만 하여튼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거지 같은 인간 사랑해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했더니 지금 입맛 때문에 뭐 되게 했어요.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도 지금 뭘 지키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북소리가 울려요. 와 심장이 이제 어떻게 된다? 쫄깃쫄깃해집니다. 옥단춘이 더욱 기가 막혀 에고 이 일이야. 이 일을 어찌할꼬 니마 안군니마 어찌하여 살아날꼬. 지금 거의 멘탈이 붕괴가 됐다. 박살이 났다라는 게 드러나요. 어사또 하는 말이 내가 어사니까 괜찮아 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요. 우지 마라 죄 없으면 사느니라 울지 말고 진정하여라. 니 같으면 진정이 되겠냐 인간아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솔직히 좀 짜증납니다. 보면은 북소리가 또 두 번 울립니다. 옥단춘이 또다시 놀라면서 니마 서방니마 이제는 못 살겠소. 살려주오 무제한 이소첩을 제발 덕분 살려주오. 아무 죄 없나이다 하고 빕니다. 진짜 옥단춘이는 죄가 없어요. 이현룡 진짜 나쁘다. 무수히 통곡할 때 세 번째 북소리 들리거늘 사공이 재촉하되 어서 물에 들어가옵소서. 일시라도 지체하면 내 목숨이 죽을 터이니 어서 들어가소서. 자기가 죽게 생겼죠. 사실은 명령 저번에도 한번 어겼는데 또 어기면 진짜 나는 이제 끝장이거든.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죽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성화같이 재촉하는지라 옥단춘이 넋을 잃고 정신없이 하는 말이 여보 사공님아 들어보소. 그대도 사람이지 무제한 이 인생을 어찌 그리 죽이라오. 나는 자결할 것이니 우리 난군 살려주오. 보세요. 극한에 이르렀는데도 나는 죽겠다. 그래 나는 죽을게. 우리 난군님은 어떻게 해라. 좀 살려달라. 이 믿음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보여줘야 될 일인가 싶습니다. 자, 이게 진의를 못 믿게 돼가지고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이현룡이 난 제일 쓰레기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저 사공 대답하되 아무리 야속한들 명령이 엄숙하니 살릴 묘체가 없나니 다 어서 바삐 조처하라 하면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학원을 옥단춘 할 일 없이 하는 거동보소. 이것도 서술자가 옥단춘의 행동을 평가하는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눈을 아주 질끈 감고 치마로 머리 쓰고 이를 바짝 갈며 벌벌 떨며 뭐 벌벌 같은 것도 전부 다 음성상징어겠죠. 음성상징어. 에그머니 나 죽는다 한 소리에 펄쩍 뛰어들려 하는지라 이제 못 참겠으니까 뛰어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나는 먼저 죽을란다. 더 이상 못 있겠다. 못 참겠다 이라는데 어사 또한 깜짝 놀라 옥단춘의 손목을 부여잡고 하는 말이 진짜 죽으면 안 되거든요. 안 죽을 수 있는데 놀래가지고 지도 그럼 진작 얘기하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 김진희한테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거죠. 왜? 진짜 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잡아앉히고
연관정을 건너다 보면 이 연관정이 지금 김진이가 있는 장소입니다. 공간적인 배경이고요. 대동강변에 있는 정자입니다. 설이 욕졸들 어디 갔느냐? 드디어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제 김진이 조져야 되거든요. 하는 소리 천지 진동하니 되게 과장해서 얘기하죠. 사람 목소리가 커봤자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진동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남대없는 역졸들이 벌떼같이 내다르며 달과 같은 점 앞에를 1월같이 높이 들고 우레 같은 저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면서 비유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면을 좀 자극적으로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마패 들고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이 장면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하옵시오 하옵시오 하면서 이제 우리 시험 해당하는 부문은 끝이 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현룡은 사실 자신의 정체를 계속 숨기면서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옥단춘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전 진짜 이거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러지는 맙시다.